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아침 7시 1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론을 하려고 했지만 이 글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김채영 작가이십니다. 김채영 작가가 쓴 글을 여러분께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채영 작가가 쓴 글입니다. 제목은 선거의 여왕이 결국 사과의 여왕으로 등극하고 말았다. 이거를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갑니다. 선거의 여왕이 결국 사과의 여왕으로 등극하고 말았다. 사과만 하시다가 끝내시렵니까? 작년 11월 즈음에 김포 아라뱃길 길목의 어느 휴게소에서 한 여성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 여성 작가는 박근혜의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베스트셀러를 엮은 실제 작가이며 마지막 남은 애국 보수 성향의 여성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 여성 작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작가이며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도 진농한 필체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이 있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박근혜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작가로 나는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그 여성 작가들의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는지 자신이 옥중서신 내용에 담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책의 집필을 그 여성 작가에게 맡기라고 유영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판 1세가 출시되었을 때 그 책은 여건이가 유영아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었고 박근혜의 눈 덮인 얼굴 표지에 유영아라는 이름이 커다랗게 인쇄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정작 그 여성 작가의 이름은 판권지 맨 하단의 편집자란에 가세현 출판사에 소속된 여러 명의 직원 명단 속에 끼어서 조그마한 이름으로 겨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인쇄로 먹고 산다지만 사실 작가는 출판되는 책 표지 커플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으로 먹고 삽니다. 박근혜가 지명한 노미네이션에서 엮은 책의 표지에 자신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떡하니 인쇄되어 나왔을 때 그 황당함과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필자도 작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 작가가 만약 유영아와 당시 출판사였던 가세현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책은 출판업계의 관례와 판례상 판매 정지 가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또한 유영아와 가세현은 그 여성 작가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겠지만 여성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으로 작가로서의 그 모욕감과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당해내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그런 여성 작가의 마음씨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쌀쌀해진 늦가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그 여성 작가는 나에게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김채영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정치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즉시 저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들은 말입니까? 필자의 질문에 그 여성 작가는 아무 말 없이 쓸쓸한 표정만 지으며 물끄러미 아라뱃길의 흐르는 강물에 상념어린 시설만 떨구었습니다. 그 말은 유영아에게 들은 말 아닙니까? 유영아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필자는 정중히 예의를 갖추며 질문했지만 사실 그 질문은 잘못된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항의성이 담긴 저항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재차 질문에 그 여성 작가는 아무런 대답 없이 빤히 내 눈을 쳐다보면서 무언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놓아드리세요 라고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필자는 그 여성 작가와 헤어진 뒤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정치에 복귀할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헌정과 법치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진실과 정의를 그대로 이렇게 파묻고 갈 뿐이 아니야.
그 11개월이 지난 후에 박근혜는 결국 스스로 유영아의 대리 인터뷰와 구미생가에서의 인터뷰, 중앙일보와의 직접 인터뷰로 그 여성 작가의 대답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정치 아포칼립스 소설 망각공화국 철로 역정을 펴냈고 김동철 박사의 일대기 경기인은 네이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탈구한 무궁화 지고 피다라는 박근혜 숙명 일대기 영화 레제 시나리오를 집필할 때 가장 어렵고 마음이 괴로웠던 부분을 잊어서야 고백합니다. 박근혜는 탄핵 전 2016년에 세 번의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마지막 세 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 박근혜는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조기 퇴진하겠다고 분명히 항복선언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탄핵의 단초가 된 최소원의 국정농단 사실 여부를 조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음모와 거짓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과부터 먼저 하고 백기를 든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필자는 이 부분을 시나리오에서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해 무던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이런 노력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면 복권된 지 1년 7개월 만에 타이밍을 놓친 때늦은 유영아의 대리 메시지, 그 이후 박근혜의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탄핵에 대한 저항이나 자신을 둘러싼 음모와 거짓에 대해 싸울 의지를 천명하는 대신에 또다시 국민들에게 탄핵은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선거의 여왕이 결국 사과의 여왕으로 등극하고 말았습니다. 탄핵 전부터 박근혜는 투쟁 대신에 사과를 택했고 탄핵 후 사면 복구된 후에도 여전히 사과부터 하는 박근혜에게 필자는 기대를 줬습니다. 박근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지나온 재임 중 치적이나 말하는 회고록 따위를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회고록을 쓸 때입니까? 아무리 재임 중 훌륭한 업적을 남긴 듯 정작 자신은 사기 탄핵을 당하고 죄 없는 주변 인사들 수백 명이 인생이 파탄당하고 무죄한 최소원 여사가 아직도 감옥에 있건만 그 최소원이 아직도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박근혜의 멘탈을 필자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죄한 대통령을 탄핵한 법치 테러범들과 그들이 잔인한 사냥개였던 현직 권력 세력들이 현재 박근혜의 처신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실소를 지으며 탄핵의 완결에 의기양양해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상상하면 할수록 필자는 울분이 깊어만 갑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열렬하게 지지했던 정치 지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비판하는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성은 자신이 지지했던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무엇을 요구하면 역적이 됩니다. 필자는 박근혜의 정치적 역량이나 소양은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를 저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필자로 더욱 괴롭히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참여 방식이 너무나도 비지성적이고 비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전부터 대깨문과 개딸, 대깨운들이 비지성을 SNS를 통해서 규탄해왔습니다. 그러나 광박들의 비지성도 그들과 못지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자는 광박들의 유형을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며 첫째, 비지성, 무논리, 폭력성을 동반하는 무작정 묻지마 좋아요 광박. 두 번째, 박근혜를 팔아야만 후원금이나 코인을 뜯어 얻을 수 있는 생계형 광박. 세 번째, 지성을 갖추었으나 박근혜를 지지했던 자신이 언행을 합리화하려는 광박. 필자가 가장 우려스러운 광박은 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박근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해당 사항이지만 세 번째는 박근혜의 잘못을 인지하고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겁하고 비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자신이 지지했던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배신 또는 반역자로 매도하는 풍토에서 무슨 애국이나 민주주의니 하는 말 따위는 다 공허한 매어림을 깨닫고 이제 SNS에서 정치 의미 그런 개돼지들과의 다툼거리밖에 되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결국 애국은 어느 한 지도자에 기대어 열렬히 빠는 행위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연 업무나 사업에 가장 충실히 하고 가까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애국임을 깨닫습니다. 필자는 당분간 망각공화국 철로 역장의 속편인 정치 아포칼립스 장르인 레제 시나리오의 형식의 소설 반인류를 미디어북 형식으로 집필하면서 곧 계약 체결할 또 다른 영화 프로젝트의 시나리오에 집필을 전향하려 합니다. 지면을 빌려서 지난 11월경에 그 여성 작가에게 퉁명스럽게 저항했던
나의 질문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김 작가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작가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김채용 작가의 근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무슨 책을 쓴다면서요? 예, 거의 책을 다 썼다고 합니다. 다 썼다고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는 탄핵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예. 탄핵에 전혀 참여 안 하고 1심 재판도 아까 10월 16일까지만 3월 예. 31일부터 예. 그 6개월만 했는데 그거 갖고 이미 책을 다 써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본인께서는 이 책이 나오면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상당히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